자, 첫 번째 가보죠. 마침내 대법원 선고입니다. 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그리고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의 이 사건, 이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지난해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서 무차별 폭행한 지금 보시는 저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현우입니다. 기억 꼭 좀 해주세요. 이현우 징역 20년 확정됐죠? 네, 오늘 대법원에서 이 징역 20년 원심 판결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10년간 신상 공개, 또 관련 기간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역시도 유지가 됐습니다. 이현우는 지난해 5월 이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분간 쫓아갑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폭행에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확정 직후에 피해자 그간의 소회를 전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지금 상황에서 제가 바로 느낀 감정은 다행이다였는데 과연 이게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 맞는 건지 지금 피고인과 피해자의 심정이 완전 반대된 거 아닌가? 왜 피해자가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건지. 이제 피해자는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주장하는 거는 뭐 굉장히 과대평가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누범이었고 그리고 이제 성범죄였기도 하고 그리고 중환상해였기도 하고 가중될 요소들이 많았는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양형이 많이 감형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대평가가 됐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대법원 선고가 있고 나서 저도 연락을 드렸어요. 방금 보신 그 피해자분께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다고요. 우시더라고요. 자, 이분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나이는 어립니다. 정말 저보다 한참 어리지만 정말 제가 존경심이 들 정도로 이제는 강력범죄 피해자 그리고 유족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전국을 돌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피해자 지원 일을 저렇게 혼자 그냥 하고 계세요. 자, 이분이 제일 갈망하는 것 바로 이현우의 얼굴을 공개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그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짧게 좀 코멘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저 사람의 그 신상과 관련돼서 그 일부 그 유튜브에서는 뭐 처벌받는 것을 감수하고도 공개를 하겠다라고 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비공식적인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 현행법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니까 합법적으로 저 사람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제도나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뭐 그 머그샷 같은 것을 이제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공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와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그 네. 계곡 살인 이은혜, 조현수 오늘 확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에서 이 남편을 이제 계곡에 빠뜨린 다음에 일부러 구하지 않은 척하면서 살인을 했던 방법. 또 같은 해 2월입니다. 2019년 6월이었고요. 같은 해 2월, 5월 달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살해를 했던 두 사람, 이은혜하고 조현수. 이은혜 같은 경우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고요. 조현수는 징역 30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1심, 2심에서도 같은 형이었고요. 대법원에서 결국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갑니다. 그걸 왜 싹쓸이? 사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문구점 앞입니다. 한 남성이 물건을 사려는 듯 지금 입구에 진열된 유화 벽보를 저렇게 꺼내 듭니다. 하나, 둘, 셋 꽂혀있던 유화 벽보를 좀 계속 꺼내는 저 남성. 아이고, 애가 몇이길래 저렇게 많이 사? 예, 땅에 떨어진 것까지 막 줍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줍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계산은 뭐 이렇게 그만 좀 해. 자, 계산을 하는 거 봤더니 몇 장을 뽑은 거야 도대체. 그냥 갑니다. 예. 자, 제보자분 문방구 하시는데요. 많은 좀도둑을 받지만 지금 나가는 가나다라 마바사 ABCD 저 유아 벽보를 훔쳐가는 인간은 처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저게 지난 19일에 충북 청주에 있는 한 문구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보신 것처럼요. 이게 매장에서 사장님은 이제 제보자는 손님을 보고 계셨다라는 건데
2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죠.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훔쳐갔을 가능성도 좀 낮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가 저렇게 이렇게 유아 벽보들을 하나씩 다 꺼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이 의아해 하시는 게 밖에 저기 보면 다른 물건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네요. 그것만 다 저기 한 3, 40장을 골라갔답니다. 가져간 게. 그래서 돈으로 따져도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라고 하고 다음 날에야 이제 저기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것만 가져갔니?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창문 열더니 휙휙입니다. 자, 역시 우리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빌라와 빌라 사이의 공간입니다. 이때 위쪽에서 주목해서 뭐 떨어졌죠? 창문 열리고 손 나오더니 휙휙 던졌습니다. 휙 던졌어요. 자, 이거 뭘까요? 자, 다음은 또 다른 날입니다. 예, 창문 열리고 휙. 자, 저 보세요. 그 바닥에 뭔가 저렇게 많은 것들이 떨어져 있어요. 예? 자, 이 기자. 아하, 저 집에서 창밖으로 던지는 게 도대체 뭐였을까요? 저게 오물 묻은 쓰레기였습니다. 이 장소는 두 빌라 사이에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휴지가 떨어지고 있는 곳은요, 제보자 측 빌라의 주차장입니다. 저 영상은 지난 6일과 14일에 촬영이 됐는데 저렇게 오물 묻은 휴지가 버려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 여름부터였다고 합니다. 휴지가 하나둘씩 버려져 있어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 저렇게 오물이 묻어 있었던 겁니다. 이상하다 느꼈는데 저걸 매일같이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길 비추고 있는 CCTV가 없어서 범인을 못 찾았고요. 그 사이에 휴지 양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아이고야. 급기야는 가끔씩은 휴지가 아니라 오물 자체가 버려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마침내 옆 빌라에서 휴지 던지는 저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을 합니다. 저렇게 영상도 남겼겠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경찰이 어찌할 수 없다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어떤 물건을 던진 게 아니기 때문에 관여가 불가능하다. 대신에 주인은 주겠다. 구청에 신고해라.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저게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찍혔잖아요. 어떤 집인지 알 수 있고 그 안에 거주하는 몇 중에 하나일 거라고 당연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왜 불가한지 사실 잘 의문은 좀 됩니다. 근데 구청이나 이 센터, 주민센터 입장에서는 또 국민신문고를 넣어보니까 정확하게 누가 던진지 모르니까 뭐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집이 지금 정확하게 찍혔고 지금 오물이 나오는데. 던져지는 게 지금 보이거든요. 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이건 뭐 이거 사실 이거는 법적인 것도 있지만 너무나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뭔가 뭐 정신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이어가죠. 택배 기사의 서늘한 메시지. 예.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역시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인데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한 택배 기사와 고객이 나눈 문자입니다. 택배가 안 왔어요 라고 하니까 2층으로 올라가 봐요. 답장을 합니다. 거긴 저희 집이 아닌데요. 저희 집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부탁을 하니까 택배 기사 왈. 참 주소 보니까 바로 옆인데 날도 뜨겁구만. 귀찮게 하지 마쇼. 두둥. 세상에 사과는커녕 다시 한번 또 문자를 보냈는데요. 가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기다려라 이 겁쟁이야. 예, 지금 나올 거예요. 가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기다려 이 겁쟁이 여자야. 와, 세상에 혼자 사는 여성분인데 말이죠. 이 문자 받은 이후로 무서워서 잠을 못 주무신대.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그 선생님 남자 흔적을 좀 이 집 주변에 좀 남겨놓으신 게 어떻겠냐고 조언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문자로 끝났던 게 아니에요. 좀 사연을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난 18일 날 서울 서대문구에서 저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홈쇼핑으로 옷을 주문을 하신 거고 아무리 뭐 다 배송이 됐다고 했는데도 안 오니까 알아보니까 인근에 있는 다른 곳으로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택배기사 연락처분한테 문자를 저렇게 보낸 겁니다. 근데 아니 날 더운데 귀찮게 한다. 뭐 자기가 가져가기 싫으면 다른 택배사를 이용하든지 이런 식의 문자가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했던 홈쇼핑에도 이걸 얘기를 했더니 그 홈쇼핑에서 택배사에 다시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택배사 쪽에서 이 택배기사분이 약간 좀 장애가 있다라고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이 연락처를 차단을 해달라라고까지 부탁을 하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야겠다라고 다시 폰을 보니까 지금 온 것처럼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가려면 시간 걸리니까 기다려라 겁쟁이 여자 이렇게 문자가 와 있었고요.
문자에서 그치질 않고 그 물건 있죠. 다른 지역으로 배달했던 거. 그걸 가지고 와서 들으란 듯이 막 집어 던지는 소리가 나고. 아, 문 밖에서? 문 밖에서 혼자 사는 여성분이 어쩜 좋아.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구청 쪽에도 신고를 하고 CCTV도 달아달라고 하고 본인도 그 집에 CCTV를 달 예정이라고 하는데 글쎄 저 요즘 1인 가구 많은데 저런 일 한번 겪으면 진짜 힘들죠. 진짜 사방이 지뢰밭입니다. 다음 이어가죠. 지하철에서 쩝쩝입니다. 자, 역시 사방 가족께서 통탄을 금치 못하시겠다면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부산 서면의 지하철 객차 아닙니다. 저 남성 손에 들린 거 햄버거. 자, 포장지 뜯고 지금 레기레기 쓰레기를 바닥에다 저렇게 놨어요. 에이, 잠깐 놓는 거겠지 설마. 자, 이제 음료 집어들고 콜라 한 잔 쓱 먹고 와그작 꼭. 자, 트림까지 했겠죠. 자, 보십시오. 예. 지금 툭툭 털어내더니 지금 역시 저렇게 고스란히 놓고 갔어요, 교수님. 남자 원래- 화장실 가면 우리가 맨날 보는 그 좋은 문구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고로 저 인간 아름답지 않은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네, 원래 이 지하철 같은 데서 햄버거 같은 것은 먹지 않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게 뭐 퇴근 시간인데 아주 복잡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아마 보고 있을 텐데 그것을 이 눈길을 느끼면서 먹는 그 멘탈이 상당히 대단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더구나 이제 먹고 난 뒤에 쓰레기를 그대로 놔두고 갔다. 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고 지하철에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놔두고 갔는데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몰상식 그 자체입니다. 박 변호사님. 네. 보통 말이죠. 주변 분들도 당신 뭐 하는 거야? 빨리 치워야지 하면은 요즘 세상에 그렇죠. 혹시 뭐 가방에서 뭐 꺼내가지고 흔들까 봐. 네. 근데 좀 다 당연한 건데 당연하기 때문에 사실 누가 말도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잘못된 행동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옆에서 뭐 주의를 또 못 줬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너무나 당연한 거를 안 하는 사람, 저 사람을 벌 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저게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저거.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신우이에게 끔찍한 남편. 자, 오늘도 우리 사반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셨어요. 네, 신우이를 끔찍이도 위하는 남편 때문에 불만이다. 이런 사연입니다. 결혼 30년 차인데요. 신혼 때부터 10수년간 이 신우이가 사연자를 굉장히 구박했다고 합니다. 딸만 낳고 아들을 못 낳았다. 이런 이유였다고 하는데 이 오죽했으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에 나 이런 소리 들을 바엔 바람 피워서라도 아들 낳고 싶다. 이런 마음에 없는 소리까지 할 정도로 감정이 상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요. 자신의 누나한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신우이도 매번 전화해서 놀러 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남매 간의 우애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결혼 이후에 30년 동안 매 여름 휴가 때마다 신우이 집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전에는 참다 못해서 왜 휴가 때마다 너희 누나 집에 놀러 가야 하냐며 버럭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잠깐 주춤했지만 얼마 안 가서 다시 놀러 다니는 모습에 화가 났다고 하고요. 그런데 더 문제는 남편이 신우이 집에 놀러 갈 때마다 수십만 원씩 내준다는 겁니다. 이 부부가 지금은 정년퇴직해서 고정수입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꼴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이혼 생각까지 든다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퓨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아이고 참 질투할 게 따로 있지 별 진짜 우리 누님 불쌍한 사람이야. 물론 당신한테 소시적인 서운한 말도 했다 손 쳐도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지. 참 이 사람아 당신 나이도 이제 60인데 마음 좀 곱게 써라. 참말로 동그라미. 박 변호사님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희생정신이 너무 네. 괜찮으시겠어요? 누군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다음은 아내예요. 야, 박지훈, 네가 사람이야? 네가 동물이지? 네가 네 누이 챙기든 말든 난 상관없다. 내 생활에 지장만 안 주면 난 괜찮아. 그런데 지장이 생겨. 그리고 네 누나 아들 못 낳는다고 나 구박했던 거 생각하면 아주 그냥 확. 야, 네 누나한테 줄 돈이 있으면 네 마누라부터 챙겨 인간아. 이 박지훈아 X. 그렇습니다. 자, 예. 네, 맞습니다.
말도 안 미안하다 나와요. 왠지. 박 변호사님. 예. 적절한 뭐 행동들은 아닌데 근데 저는 여기에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이혼할 생각이 이제 있다는데 아마 질문한 거 봤을 때는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혼을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오늘 지금 들었던 상황인데 뭐 좀 남편이 서운하고 뭔가 부적절해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게 지금 과해서 이혼할 정도는 아니다. 뭐 돈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하고 하면 좋겠지만 이것 때문에 누나하고 친했기 때문에 이혼한다? 그거 조금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우리 박 변호사님은 누님은 아니지만 있어요, 여동생이 있으시죠? 누나도 있어요. 아, 누님도 계세요? 이렇게 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린 아, 거예요. 진짜. 일반적으로 남동생이 있고 누나 있고 뭐 남동생에 지금 처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 잘 없거든요.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도 되게 많잖아요. 나이도 이제 지금 항원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말이죠, 교수님. 네, 일단 그 남매 간의 사이가 좋은 거는 그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30년 동안 또 이 그 신혼 초기에 좀 마음 상하는 그런 그 못 박는 얘기를 듣고도 한 30년 정도 또 같이 그 따라간 이 아내도 착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 한 30년 정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정년 퇴임을 해서 돈도 없는데 갈 때마다 몇십만 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좀 신경을 갖다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우리 그 박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이게 뭐 이혼까지 갈 거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에 한 번 정도 뭐 여름 휴가는 또 이게 부부끼리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혼 전문 변호사 양 변호사님. 저는 뭐 이 제보를 해주신 분보다는 남편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황혼이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요, 이 아내분이 되게 황혼이혼이 언제 이게 가능해지냐면 이 자녀들 다 장성하고 아내분 입장에서 할 일 다 해놨다. 이제 난 당신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다라 할 때 많이 생깁니다. 딱 이때인데. 예, 이때 뭐 재판상 이혼이냐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이혼을 권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남편분께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요, 사실요, 오히려 주변을 봐도 나이 든 남성분들이 버려지면 더 힘듭니다. 맞습니다. 잘 받들어 모시세요, 제발. 그렇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약간 어떻습니까? 네, 일방적인 것 같습니다. 진짜? 차차사랑님, 오붓하게 시누이랑 살라고 하세요. 장순규님, 시누이도 자기 어머니의 딸이면서 딸이 왜 하셨습니다. 정답게님, 깜놀했어요. 내 얘긴 줄. 아이고. 나도 평생 휴가 때 시누집 부산 간 사람입니다. 이거 아이고. 못 고칩니다. 하셨고요. 초록이님, 같은 성끼리 잘 살라고 하세요. 우리 남의 편도 시누이들 너무 좋아합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진짜 이런 일이 일상 다반사군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